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어제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약간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는 그 위에 있는 CME 갭 7350불대를 터치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부터 올라가지고 위에 있는 CME 갭을 메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힘이 쭉 빠진 채로 아래에 있는 CME 갭 7080불 정도였었죠. 그걸 먼저 메꾸게 될 것인지, 다가오는 한 주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오늘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소식들 또 한 번씩 딱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쩍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에 옹호 발언을 하고 있는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버지, 가난한 아버지의 저자죠. 새로운 트윗을 남겼길래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가지고 봤는데요. 그는 금과 은을 신이 주신 돈, 비트코인은 사람들에 의한 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하는데, 최근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이야말로 달러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큰 보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산이다. 금하고 비트코인 역시 부패한 연준과 재무부에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으나 은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다. 은은 산업금속으로서 경제가 회복되면서 그와 동시에 전기차나 기술, 의학 면에서 수요가 급증하며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람이 강조를 하는 것은 이 서류상의 ETF 같은 은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금이나 은, 실물을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점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금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 남자 피터 시프입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걸고 넘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이 피터 시프를 저격하기 위해서 이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 피터 시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에 10,000불을 투자한다라고 치자, 이 비트 사기 코인에 10,000불을 내가 집어넣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이 비트코인을 누가 받아줄지 어떻게 장담을 하냐. 그 반면에 금을 봐라. 금은 언제나 가치를 지니고 있고 나는 이것을 녹여가지고 여러 방면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금은 그 자체로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금은 굉장히 유용한 그런 자산이긴 하죠. 근데 금이 유용하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2011년 6월 20일부터 예를 들어 $10,000를 각기 금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가? 최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수익성이 있는지를 표현한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If I'm gonna put my wealth, if I'm gonna take, $10,000 and store them in Bitcoms, how do I know that a year or two from now anybody is going to accept them for anything? What if it's a fad and nobody wants them? See, the thing with gold is gold has value all by itself. If I don't have to be able to spend it. I can melt it down, I can make it into jewelry, I can use it in electronics. It has all sorts of properties that make gold intrinsically value all by itself, right? It doesn't have to be traded for another product. It can be used. 자, 그래서 2011년부터 2019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각기 10,000불을 투자했다라면은 금 같은 경우는 9,854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17만 9,876불. 수익성 차이면에서 비트코인이 월등하게 앞서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영상의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부터 금도 이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절대로 얕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그러면 되겠죠. 자, 아무튼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이 영상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하락형 채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3에서 62%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대개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알트코인으로 쏟아져 들어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곤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알트코인 도미넌스 최근에 중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트코인들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알트 이제 미니 불장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알트들이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이더리움 역시 이제 굉장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강세 흐름 $200 저항선 넘어서나
그러면서 이제 분석가들의 이더리움에 관련된 기대를 이렇게 딱 싣고 있는 기사인데요. 뉴스비트시의 IUC 진단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지금 조정을 끝내고 나면은 188달러를 넘어서 190달러를 넘어서 200달러를 넘어서 205달러까지도 올라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카움리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180에서 190달러 범위는 이더리움에게 중요한 가격대다. 이것을 쪼개고 나면은 200달러 저항선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분석가 A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200달러로의 강세가 임박했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설레발이 많이 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이 차트가 비트코인 시총이고요. 여기 있는 주황색 선이 이더리움 가격입니다.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가격은 이제 활기를 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크로스가 되고 나서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참고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가설에 의한 것이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더리움 올라간다더라 하면서 이더리움에 몰빵을 하시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채굴에 관련된 정말 흥미로운 기사가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사람 중에 마티 벤트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의견에 의하면은 이 정유 회사들이 앞으로 5년 안에 비트코인 채굴을 독점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이제 엄청난 전력 사용으로 종종 비난을 받긴 하지만은 이에 대해서 정유와 가스 산업들이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 이 마트 벤트 자신도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GAM이라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왔는데, 여기에서 사용한 것이 가스와 오일 부산물. 비트코인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싸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정유 판매자들이 판매하고 남은 부산물들을 활용해가지고 채굴을 할 수 있다라면은 정말 효과적인 채굴이 될 수도 있을 뿐더러 미래의 정유 회사들 역시 비트코인 채굴에 뛰어들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 채굴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라든지 여러가지 구조물을 짓는 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이 이제 정유 회사들이나 가스 회사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많은 수익성을 가져다주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실 이미 윙클보스 쌍둥이들 같은 경우는 잉여 천연가스를 활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를 한 바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멋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감기가 곧 다가오게 되는데 많은 채굴자들이 수익성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죠. 여기에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중국에서 이제 대부분의 채굴 해시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뺏어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전기도 덜 쓰면서 자연 친화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을 열심히 채굴할 수 있다라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랍스타 잡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열심히 달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공포지수는 16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극심한 공포 속에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는 기우에 불과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아직까지 하락은 끝나지 않은 것인가? 기사 및 분석들을 오늘도 한 번씩 쫙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 준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같은 안정적인 가격 움직임과 낮은 거래량이 결합되면서 불과 24일, 이제 24일 안 남았죠. 남은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8,000달러를 재시험하거나, 이 바비리 같은 경우는 반감기의 영향으로 10,000달러를 돌파하고 12월까지 25,000달러, 플랜 B 같은 경우는 30,000달러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반감기 끝나고 나서 2020년 말에 대한 분석이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에스코바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일단 7,700까지 올라갔다가 쑥 떨어질 것이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떻죠? 여기까지 내려와서 추세선 맞고 반등할 것 같지? 이것은 비트코인을 뒤집어 놓은 차트야 라고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인컴 샤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러한 가격대에 20%씩 나눠서 사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비트코인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50일 이동평균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50일 이동평균을 지금 현재 지지선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와 동시에 21일과 50일 이동평균에 1 이동평균에 골든크로스가 막 나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 이런 식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여기 나왔죠. 나왔을 때 가격이 $10,000 이상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도 이제 빼놓을 수 없다, 염두에 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석가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7,800과 8,000달러대로 달리기 위해서는 이 7,400불대에 있는 막강한 저항선을 다시 한번 뚫어줘야 된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분석가들 사이에서 가격이 약간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몇몇 분들은 또 이거 뭐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차트 분석 그거 다 사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지지선에 맞고 반등하고 저항선에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은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수익 또한 많이 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차트 분석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의견들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다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S&P 50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S&P 500 같은 경우는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볼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 같은 경우만 해도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큰 볼륨의 상승이 없었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많은 분석가들이 하락을 보고 있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에 일단은 S&P 500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주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염병 치료제 소식부터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몇몇 주들은 서서히 이제 경제 재개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또 핑계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쭉쭉 올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 비트코인도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 플로리다에 설치되어 있는 비트코인 ATM 기기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놈 참 이쁘게 잘 나왔네요. 오늘 준비해본 여러가지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거나 좀 통쾌하다 혹은 재밌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의 유튜브 채널 운영을 도와주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나오고 있는 CF들을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 클릭까지 해주셔가지고 그 광고주 회사까지 방문을 해주시면은 한 분 한 분의 힘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